네, 2학년 제주의 이용 플라스틱 저번 시간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플라스틱의 종류, 자, 열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질에 따라서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열 가소성은 열을 가할 때마다 녹는 거, 열 경화성은 한번 제품을 만든 다음에 다시 열을 가해도 녹지 않고 부드러워지지도 않는 이런 플라스틱 간경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안에 좀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합성 고분자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종류만 우리가 이거 종류만 그 특징과 다음 그 안에 사용처 이거를 암기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좀 암기가 필요하고요. 몇 가지 되진 않아요. 자, 열 가수성 플라스틱, 자, 5개, 다음에 열 경화성 플라스틱 4가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하고 특징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플라스틱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플라스틱,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 자, 천천히 얘기했습니다. 열 가소성, 자, 열 경화성, 딱딱하게 굳었다. 이런 얘기했어요. 자, 이 안에 이제 어떤 물질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자, 첫 번째 보면, 이삿짐 상자입니다. 우리 TV라든가 이런 거 보면 검찰들이 압수수색 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옆에는, 자, 로프입니다. 끈. 자, 이건데요. 자, 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맞습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해도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일반적인 플라스틱의 볼펜이라든가 확 하면은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자, 얘들의 특징은 반복해서 굽히는 힘에 강하다. 폴리, 프로필렌. 자, 폴리의 P, 프로필렌의 P에서 PP로 표기합니다. 자, PP 하면 우리가 나중에 재활용할 때 같은 플라스틱끼리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해야지만 우리가 또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PP로 표기합니다. 자, 폴리프로필렌의 특징은 반복해서 굽히는 힘에 강하다. 자, 이삿짐 상자와 로프가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떡볶이라든가 이런 거 담는 일회용 그릇이에요. 일회용 그릇이고 이거는 자, 학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네요. 그 안에 보면 자, 이거는 단열재입니다. 스티로폼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게 폴리스티렌. 자, 스티렌의 스 동그라미 맞춰주겠습니다. 다음에 자, 스티로폼. 스티렌은 전부 다 스티로폼 형태로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드냐면 공기를 푹 집어넣어 가지고 발포라고 하는데요. 공기와 함께 푹 뻥튀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얘들이 굉장히 열을 차단하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푹움푹 들어가기 때문에 열을 잘 차단할 뿐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는 이러한 성질도 있습니다. 폴리스티렌 스스에서 스티로폼으로 만든다. 자, 얘들의 가장 큰 특징, 자, 열을 차단한다. 열 차단. 자, 아까 폴리프로필렌 반복해서 굽히는 힘에 강하다. 자, 단열재, 일회용 접시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폴리염화비닐. 자, 집에 이렇게 천장을 뜯어보면 우리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화장실 위에 천장을 뜯어보면 이렇게 배수로가 있습니다. 가스물들이 내려가는 이런 관이거든요. 자, 얘들 이때는 PV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염화비닐,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에 대해서 PVC라고 불러요. PVC, 파이프. 자, 얘들의 특징은 자, 물에 강합니다. 얘들의 특징, 물에 강하다. 그래서 어디에 쓰면 되겠다? 이렇게 자, 상수도, 하수도, 물과 관계되는 이런 것들에 많이 쓰입니다. 파이프 형태로 많이 쓰여요. 자, 파이프의 하수도, 배관 이런 데에 많이 쓰인다. PVC, 폴리염화비닐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건 뭐예요? 음료도 병이죠? 맞습니다. 자, 투명하고 단열성은 높다. 자, 우리가 페트라고 부릅니다. 명칭 굉장히 길어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의 P, 에틸렌의 E, 테레프탈레이트의 T에서 PET, 페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료수병에 일반적으로 널리 쓰입니다. 자, 다음에 아크릴 수지.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아크릴 수지의 특징은, 자, 이겁니다. 간판.
자, 선생님의 동네에 있는 간판이에요. 다음에 안경이네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 얘들이 가장 큰 특징은 비투과성이 우수하다. 빛을 잘 통과시킨다. 자, 유리 대신에, 유리는 깨지거나 하면 눈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대신해서 비투과성이 우수해서 유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쓰여요. 자, 간판에 보면은 이렇게 안에 형광등을 켜놓으면 형광등이 해가지고 어떤, 자, 빛을 잘 투과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여기 간판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아크릴 간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렌즈 간판 이렇게 빛 투과성이 우수하다. 자, 이렇게 자 5가지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열 경화성으로 갈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멜라민이라는 게 왔습니다. 멜라민. 자, 멜라민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자, 열 경화성이에요. 자, 열 경화성이라서 녹거나 하지 않아요. 자, 뜨거운 라면을 여기다가 담가 놓으면 자, 열 가수성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축 녹아서 그릇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자, 열을 가해도 녹지 않고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의 열 경화성 플라스틱을 써야 되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물 담는 이런 그릇. 자, 프라이팬 이런 음식물 조리개. 자,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먹어도 어떻게 되더라? 안전해야 되더라. 자, 전부 다 열 경화성입니다. 열에 강하고 자, 하지만 자, 가장 중요한 특징 인체에 무해하더라. 자,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자, 그릇 라면을 박박 긁어 먹었어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흡수하지 못해요. 자, 멜라민 우리가 먹는 다음에 조리대 이렇게 뭐 혹시라도 먹게 될지 모르는 이런 형태가 전부 다 멜라민 수지로 쓰입니다. 자, 열 경화성이에요. 여기부터는 자, 식기류 조리고. 자, 다음 폴리에스테르. 자, 얘들의 특징은 자, 집에 있는 욕조. 자, 얘도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자, 굉장히 열 경화성 뜨거운 물 받아도 녹지 않겠죠? 굉장히 단단합니다. 얘들의 특징은 다음 이거 자, 낚싯대입니다. 뭐 카본 낚싯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 이거는 우리가 자, 유리 섬유에다가 폴리에스테르를 이렇게 같이 입혀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얘들의 특징 폴리에스테르 강도가 크다. 자, 또 하나 이거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자, 어떤 형태냐면 자, 항공기도 쓰이고 낚싯대, 욕조 여기도 쓰이고 하나만 선생님 더 적을게요. 어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섬유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옆에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폴리에스테르라고 많이 쓰일 거예요. 자, 라이터 블루 지져도 녹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역 지지면 타버리겠죠. 자, 섬유에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기능성 섬유. 자, 폴리에스테르 강도가 크다. 자, 다음 세 번째 열 경화성 페놀 수지. 자, 페놀 수지, 페놀 얘들의 특징은 자, 열 경화성이기 때문에 녹지는 않습니다.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다. 전기 절연성. 자, 그래서 전기와 관계되는 거 이렇게 플러그 또는 콘센트 이런 데에 쓰이거나 또는 회로 기판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전기전원증이 우수해가지고 전기와 관련된 여기에 페놀이 쓰입니다. 페놀 기판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에폭시 수지. 자, 에폭시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플라스틱은 전부 다 고체 형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합성 고분자 물질을 정칭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에폭시. 자,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자, 방수용 이런 데 간판에 보면 여기 많이 써 있습니다. 건축용 도료라고 써 있네요. 여기 지금 간판에 자, 도료, 페인트, 뭔가 덧칠해서 뭔가 피막을 입혀서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료라고 합니다. 페인트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페인트, 에나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도료라고 하고 에폭시 수지는 페인트 위주의 이런 도료로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 실리콘이 하나 나왔는데 실리콘은 우리 무시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 교과서예요. 폴리프로필렌 반복. 자, 정리할게요. 나눠진 프린트. 자, 이거는 자, 명칭 폴리프로필렌 반복해서 굽히는 힘에 강하다. 자, 그래서 반복해서 굽히는 힘 선생님 그림 보여줬었죠. 자동차 범퍼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다음 뭐뭐 있었어요? 자, 더 써줄게요. 이삿짐 상자. 자, 또 하나 로프가 있었죠. 로프. PP 로프. 자, 다음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 택배 시키면은 그 안에 자,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이거는 폴리스티렌입니다.
자, 폴리스티렌, 스스. 자, 폴리스티렌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 스티로폼 형태로 만들어지더라. 스티로폼. 자,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스티로폼의 가장 큰 특징, 어떻게? 열을 잘 차단한다. 열 차단.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자, 어디에? 일회용기, 일회용 그릇, 자, 또는 단열재.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전기 절연성이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 다음에 단단하며 물에 강하다. 가장 특징, 우리 하나 이거 기억할게요. 어떤 거? 물에 강하다. 자, 물과 접촉하는 이런 데에 많이 쓰이는 거 폴리 PVC라고 부릅니다. PVC 폴리 염화 비닐. PVC라고 부른다. PVC 파이프. 자, 상, 하수도관, 물과 관계되는 거 파이프. 자, 그다음에 전선, 뭐 전선 껍데기, 전선 피부에도 씁니다. 이거는 뭐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음료수병이네요. 자, 음료수병에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거, 자, 페트병이라고 부르죠. 음료수병. 자, 얘는 폴리 P 테레프탈레이트 T 에틸렌의 E에서 페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너무 길어요. 자, 페트 정도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열 가독성 플라스틱으로, 자, 투명하다. 자, 뭐예요? 투명하고 착색이 잘 된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비투과성이 우수하다. 자, 비투과성이 우수하다. 아크릴. 자, 투명하고 착색이 잘 된다. 렌즈, 간판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화성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자, 제일 먼저 6조가 나왔네요. 자, 강도가 크다. 딱 플라스틱 하나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게 강도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얘의 특징은 이런 특징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는, 자, 폴리에스테르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건 낚싯대. 자, 뭐예요? 6조죠? 6조.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거 어떤 거? 섬유에 많이 씁니다. 섬유, 합성 섬유. 자,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그릇 보겠네요. 락앤락이라든가 조리 기구들이 나왔네요. 자, 조리대는 우리 싱크대, 저기 조리할 때 싱크대 옆에 보면은 자, 가스레인지 옆에 그런 부분들 올려놓은 요령들을 조리대라고 해요. 자, 혹시라도 먹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멜라민입니다. 멜라민 수지. 자, 얘는 음식과 먹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조리기구. 자, 식기. 멜라민이 쓰이고요. 자, 다음 페놀 수지. 자, 페놀 수지 절연성, 무슨 절연성?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 자, 어디에 쓰면 될까요? 전기 플러그, 어디 또? 자, 회로 기판에 쓰입니다. 회로 기판. 페놀 기판 이렇게 해줄게요. 우리 전자제품이 동작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자, 전자를 제어하는 기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페놀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다음 에폭시 수지. 자, 에폭시. 자, 에폭시 방수라고 합니다. 접착성이 좋다. 뭐예요? 끈적끈적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접착제로 쓸 수도 있고 어디로? 페인트, 도료로 쓰인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의 종류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자, 여태까지 플라스틱 목재, 금속, 플라스틱 제일 많이 쓰이는 이런 재료 이외에, 자, 새로운 재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소재라고 합니다. 새로운 신자거든요. 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획기적으로 바뀐 거, 획기적으로 바뀐 이러한 새로운 소재를 통칭해서 신소재라고 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목재, 금속,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세 가지 용도가 제일 많이 쓰이는 형태인데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소재라고 합니다. 자, 신소재. 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 이거는 뭐냐면, 자,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금속이 갖고 있는 어떤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들을 잘 못 오르게 하는 힘, 저항이 있는데,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워지더랍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초전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자, 얘들은 또 저항이 0이라는 거는 굉장히 거리가 선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 안에서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력,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있는데 얘들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매우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발생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상온에서 이런 초전대 물질을 발견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부상열차라든가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부상열차 형태로 이렇게 나중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형상기억합금이에요. 자, 형상기억합금. 자, 모양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의미야. 자, 어떤 의미냐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 때는 그냥 막 뭉퉁그려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부피를 작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일정한 우리가 열을 가하면 원래 만들었던 형태로 돌아오는 이러한 성질을 얘기합니다. 자, 어떤 형태로 이용될 수 있냐면, 자, 인공성 안테나, 자, 안경테, 그런데 이렇게 이용될 수 있어요. 자, 다음 결정화 유리. 자, 유리를 다시 한번 재가열해서 완전 결정화 시킨 겁니다. 자, 얘들의 특징은 열과 충격에 매우 강하다.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오지선다형 이렇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자, 조리용 냄비, 가열판 이런 데 이용됩니다. 자, 인덕션이에요. 인덕션 위에 보면 이렇게 글라스가 있습니다. 열이라든가 충격 굉장히 강합니다. 이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얘들을 결정화 유리라고 합니다. 유리를 다시 한번 재가열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선생님 듣겠네요. 자, 이거는 형상기억합금입니다. 이렇게 뭉퉁그려 놨는데 얘들을 온도를 일정하게 다시 만들어주면 원래의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러지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자, 인공위성 안테나. 자, 안테나를 인공위성에다가 들고 갈 때는 조그맣게 들고 가가지고 그 안에 결정한 온도를 기억했다가 원래의 형태로 펴지는 이런 것들을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작은 부피를 갖고 왔다가 그 안에다 필 수 있겠죠. 자, 다음 파인 세라믹스, 도자기 이런 것들 세라믹스인데요. 파인,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보다 더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었더니 열적, 물리적 충격 이런 거에 매우 강한 이런 재료가 된답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파인 세라믹스라고 불러요. 자, 우주 항공 장치라든가 인공 뼈, 치아 이런 데에 이용. 자, 다음 그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흑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필심이에요. 얘들을 우리가 얇게 이렇게 판을 자꾸 잘랐답니다. 그랬더니 얘들을 이렇게 그리고 결합된 형태들을 나중에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모여진 이걸 우리가 이제 플로렌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이런 형태가 되더래요. 자, 다음에 얘를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이렇게 결합시켰다. 자, 이게 탄소 나노 튜브. 다음에 하나의 판 하나로 10개 더 얇게 이렇게 했다. 이거를 그래서 그래핀 이렇게 부릅니다. 뒤에 나와 있는 우리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300만 장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1mm 정도의 두께가 된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투명하면서 엄청 강한 그런 재료가 돼요. 자, 이걸 발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노벨 물리학상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1985년, 다음, 자, 그래핀이 2004년, 이게 95년인가 이런 정도 되거든요. 1995년. 자,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이제 기억될 수, 많이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활용도는 굉장히 널리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볼게요. 자, 나눠준 프린트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신소재, 형상기억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체를 변형한 다음에 열을 가하면 원래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합금.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의 안테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형상기억합금으로 만들어요. 형상기억합금. 자, 여기는 인공위성 안테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고순들이 무기화합물을 원료로 하여 만들었다. 자, 도자기 제품이다. 근데 도자기 제품 중에서 또 다른 재료를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다. 자, 세라믹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걸 그래서 파인 세라믹스라고 부릅니다. 자, 얘들의 특징은 열이라든가 다음에 굉장히 튼튼하게 내식성, 절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해서 자, 이런 데 쓰이고 있답니다.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해 볼게요. 우주 왕복선.
자, 우주 왕복선의 자, 옆 바깥에 쓰이는 내열 타일 이렇게 쓸게요. 자, 우주선이 밖에 지나가려면 공기 마찰에 의해 가지고 열이 굉장히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한 열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파인 세라믹스가 쓰입니다. 자, 다음에 결정화 유리. 자, 유리를 제가 이래 결정화 시켰다. 자, 어디 얘들은 열과 충격에 굉장히 강하더라. 자, 집에 보면 투명한 유리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결정화 유리고. 자, 또 한 번 아까 쓰였던 거 어디에죠? 맞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전기 레인지, 판 이런 것들이 결정화 유리로 쓰여요. 자,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석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로부터 자기장에 평상시는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투과됩니다. 그런데 얘가 매우 낮은 온도가 이렇게 되면은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워진 됩니다. 수은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상용화 많이 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저항이 0에 가까운 이런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자기장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자기 부상 열차 이런 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널리 사용되지 않지만 저항이 0에 가까워지는 이런 현상, 초전도 현상이 만들어지는데 상온에서 이거는 매우 낮은 온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매우 낮은 온도를 그 부분을 일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상온, 25도 이 정도에서 그러한 물체를 찾는다면 우리가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것처럼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도 뭔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전부 다 같은 형태예요. 탄소를 한 판으로 얇게 피웠다. 이걸 그래핀 이렇게 부르고요. 자, 다음 탄소 나노튜브, 튜브 형태로 아까처럼 그 안에 탄소, 둥글게 이렇게 관 형태로 만들었다. 이걸 탄소 나노튜브라고 부릅니다. 전부 다 뭘로 만드냐면 탄소로 만듭니다. 자, 탄수들의 덩어리 흑연입니다. 흑연에서 벗겨낸 한 겹의 탄소 원자막, 이거를 그래핀이라고 부르고, 아까 얘기했지만 얘를 300만 장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300만 장, 이게 300만 장이 두께가 1mm 정도 된답니다. 두께가. 자, 거의 투명하고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단단합니다. 다음에 변형, 구부려져요. 구부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여기 그림 볼게요. 여기 그림 봤더니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런 형태 보이죠? 우리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액정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런 형태로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투명하면 더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핀. 자, 다음 탄소 나노튜브 이렇게 해줬더니 어떻더라? 얘들은 굉장히 아까 비슷한 성질입니다. 그래핀과 비슷한 성질이에요. 자, 이거는 철보다 강하고 무지하게 단단해진답니다. 자, 다음에 무엇이 뛰어나며 뭐가 뛰어나며 굉장히 잘 휘어집니다. 유연성. 다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핀도 마찬가지고 얘를 더 한 겹으로 더 얇게 해놓은 게 그래핀입니다. 자, 다음 2004년도에 처음 이제 발견됐어요. 자, 다음에 가볍다. 굉장히 좋은 특징이죠. 가벼우며 단단하며 철보다 더 강하고 굉장히 좋은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열 전도율이 우수하다.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 딱 쓰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미래의 얘들은 나중에 많이 쓰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항공기,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열 전도율이 굉장히 또 좋답니다. 자, 이런 데에 쓰일 수 있다. 자, 초전도 신소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 시험 문제 정도 하나 정도 내려고 해요. 미래에 현재 쓰이고도 있지만 미래 이런 형태대로 많이 쓰일 것이다. 그런 설명 하나 해주고 어떠한 물체에 해당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하고 신소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뭘까요? 자, 로프입니다. 반복해서 굽히는 힘에 강하다. 뭘요? 폴리프로필렌. 자, 유재석이네요. 자, 음료수병을 먹고 있어요. 자, 뭐예요? 자, 페트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자, 뭘까요? 자, 택배 상자네요. 택배 상자 봤더니 이렇게 이 안에
자, 얘가 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이라든가 이런 걸 넣고 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자, 스티로폼이죠. 폴리스티렌. 자, 이렇게 각각의 특징 기억해 줘요. 자,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위에 자, 이렇게 자, 조리대네요. 조리대. 자, 열 뜨거운 거 올려놔도 안전합니다.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에요. 이때 먹어도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 멜라민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 암기해 줘야 됩니다.